7단원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덩어리가 좀 커요. 다른 단원에 비해서. 그래서 이 이름에서 느껴지지만 그냥 어디 넣기 좀 멋이게 한 애들 다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정식이야 이렇게 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크게 보면 이렇게 3차, 4차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 앞단원이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3차, 4차 방정식 하는데 이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우리 흔히 고차 방정식 그래요. 차수 높다고. 그래서 이제 고차 방정식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뭐 특수한 형태의 4차 방정식 또 3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니까 계속해서 3차 방정식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가서 이 뭐 얘도 이제 3차 방정식 혈렉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좀 특별한 녀석으로 오메가라는 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중간고사 때 복소수 공부할 때 한번 본 적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까지가 3차 이야기고 밑에 가시면 연립방정식 얘기도 나옵니다. 연립방정식은 뭐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그 연립방정식인데 보통은 이제 중학교 때 쓰려나? 1차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런 거 있는데 뭐 가감법, 소거법 뭐 이런 거 이름 몰라도 돼요. 1차 연립방정식도 있고 여기서는 근데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가면 부정방정식이라는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냥 방정식이라는 이름 달려있는 거 어디다 넣기 뭐 한 거 여기다 그냥 다 때려 넣은 거라서 좀 양이 많은데 오늘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요. 뭐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그것도 얘기를 제가 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고차 방정식의 풀이인데 어쨌든 방정식이니까 해를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 근데 이 고차 방정식이라는 건 2차부터 생각해 볼까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알 수 있을까? 2차 방정식을 딱 보면 뭐 할 생각을 해요? 인수분해. 2차 방정식을 보면 인수분해를 생각한다고. 안 되면.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그죠?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그냥 뭐 공식이든 뭐 인수정리든 간에 어쨌든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근해 공식이라는 최후 수단이 있어요. 심지어 근해 공식을 쓰면 허근도 찾아줘. 아주 강력한 녀석인데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인수분해밖에 없다. 결론이 그거예요. 인수분해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못 푼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풀라고 나온 녀석은 다 인수분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순간이 되면 믿으세요. 인수분해 되는 녀석만 나옵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만 나와요. 이게 완전히 세 개로 다 쪼개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게끔. 나중에 나오겠지만 3차 방정식 그러면 근이 3개 있어요. 근데 이 3개 중에 실근이 3개 다 실근일 수도 있고 셋 중에 하나만 실근일 수도 있거든요. 왜 2차 방정식도 실근도 있을 수 있지만 얘네 둘 다 허근일 수도 있잖아. 그죠? 3차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이 보통 3차 방정식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1차 하나랑 2차 하나로 인수분해가 돼요. 물론 요 2차가 또 인수분해가 되면 1차 3개로 인수분해가 되기도 하겠지? 그럼 이제 실근이 3개 있는 상태인데 1차 하나랑 2차에 요 녀석이 허근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은 항상 실근을 3개 갖는 건 아닌데 어쨌든 1차 하나와 2차 하나로 쪼개지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걸로 나오진 않는다는 거야.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인수분해는 되게 되어 있다. 그게 아니면 우린 푸는 방법을 모르니까. 최소한 고등학교 과정에서만큼은. 그래서 보면 막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이거 결국 다 뭐 하는 거냐면 인수분해 한다. 2번도 여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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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분해 한다. 3번도 여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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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분해 한다. 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전부 다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고요. 밑에 특수한 꼴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요. 이거 다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수분해 할 때 했던 거야. 그죠? 이런 거 보기차식 이렇게 부르고요. 요거 상반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것도 다 앞에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할 때 한 번씩들은 본 적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인수분해 하는 건 2차 방정식이랑 어차피 똑같지. 3차식을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세 개의 인수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면
이거 셋이 곱해서 0이라는 건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야 라는 소리니까 이제 해가 찾아진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x-1, x-2, x-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면 해가 1, 2, 3 이렇게 세 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될 3차와 4차는 항상 인수분해가 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뭐 인수분해 할 때 했던 거지만 내용을 한 번씩은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시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당연히 공식 그 자체예요. 혹시 공식으로 딱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으면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된다고요. 4차 3차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인수분해 공식은 뭐 이런 거지. 얘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x-a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인수분해 공식에 있는 3차식 중에 하나고요. 공식에 있는 4차 중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납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건 기억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수분해 공식에 있었던 3차, 4차인데 뭐 꼭 이거 두 개뿐만 아니라 책마다 한 10개씩 정리돼 있어요. 그죠?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그 부분을 뽑아 드릴 테니까 아니면 각자 가지고 있는 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많이 쓰는 건 2번이겠죠.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야. 인수정리 뭐였죠? 나머지 정리할 때 나왔던 건데 나머지 정리는 뭐였지? 기억이 나? 이 중간고사 문제 한 달도 안 됐어 얘들아. 나머지 정리는 뭐였냐면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알파와 같다. 그게 나머지 정리였거든요. fx를 x-알파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있겠죠. 이 나머지는 누구랑 같다고요? x에다 알파를 대입한 거랑 같다고요. 그래서 f알파가 나머지더라 였어요. 이게 나머지 정리거든. 근데 인수 정리는 뭐냐면 하필이면 이 나머지가 0인 경우예요.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포인트는 뭐냐면 대입해서 0 되는 알파 찾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인수정리라는 건 대입해서 0이 되는 알파 찾으세요. 왜? 그거 찾으면 x-알파가 인수로 들어있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라고 해도 0 되는 숫자 대입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고 그 0 되는 숫자 대입하는 것도 요령이 원래 좀 있어요. 아무거나 막 넣는 거 아니고 맨 끝에 있는 상수항 있죠? 그 상수항에 약수들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뭐 1, 뿔마 1 먼저 넣어보고 안 되면 뿔마 2 넣는데 무작정 2 넣으시면 안 되고요. 맨 끝에 상수항에 2라는 약수가 있어야지. 짝수여야 2 넣는 거야. 홀수면 2 안 넣어요. 2 안 된다고 또 그 다음 순서대로 3 넣고 막 이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맨 끝에 상수항 보셔야 되고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인수정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될 녀석이 아닌가. 0 되는 숫자 찾는 거. 그 이야기고요. 세 번째 보시면 치환하는 건데 치환하면 뭐 복잡한 식이 좀 간단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차수가 좀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딱 보면 대충 보여. 공통 부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도 이따가 문제 보면 치환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느낌 빡 올 테니까 이따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특수한 꼴이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특수해서 이름이 있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녀석은 우리 보기차식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보기차식. 자주 계속 이름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써드리면 요거 보기차식 이거는 상반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데 이 보기차식이라는 건 차수가 다 짝수인 애들 홀수차가 없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괄호 1번 괄호 2번 돼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두 가지 방법으로 푼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는 뭐 시도할 거냐면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원래 4차식이었는데 2차식으로 바뀌겠죠.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건 t제곱이고 얘는 t라서 알아서 2차식이 되거든요. 그럼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야. 근데 다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곱을 t로 치환해서 얘를 2차식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싹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의 형태로 식을 바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시도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인수분해 공식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 아까 공식이었거든. 기억하셔야 될 녀석인데 방금 요렇게 생긴 것도 이제 보기차식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시도하는 건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건데 그럼 이건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이거든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꽝이야.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 하는 거냐면 완전제곱 마이너스 완전제곱는 0 이런 형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완전제곱을 만드는 요령은 뭐냐면 맨 앞에가 x 4제곱이잖아. 상수항이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중간에 누가 와야 완전제곱이 되는 거예요? 2x제곱이 와야 완전제곱이 되는 거예요. x 4제곱이고 1이기 때문에 이건 x제곱을 제곱한 거고 이건 1을 제곱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가운데 2x제곱이 오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와야 완전제곱식이 되거든요. 근데 원래 식은 누구였냐면 이거였다고. 더하기 x제곱.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엔 더하기 2x제곱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셔야 이제 원래 거랑 같아지고요. 요거는 더하기 3x제곱이라고 해야 원래식이랑 같아져요. 근데 문제는 밑에 것처럼 해버리면 얘는 완전제곱식이 됐는데 이거 완전제곱식이라고 하기 좀 못하고 심지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꽝이고요. 찍. 요 녀석이 진행이 되는 녀석이지. 이건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x제곱 더하기 1의 완전제곱 빼기 x의 제곱는 0 이렇게 생겼다고요. 제곱 빼기 제곱는 0. 그러니까 이건 뭐다? 합차다. 한 번은 더하는 거고 한 번은 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2차식 두 개가 됐으니까 물론 이 2차식 각각도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이제 얘는 근해 공식 가지고 찾으면 되죠. 이것도 근해 공식으로 이것도 근해 공식 가지고 해를 찾아내시면 된다고요. 어떻게든 찾아진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것이 인수분해 공식에서도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인데 아주 대표적인 보기차식의 풀이니까 꼭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십시오. 심심치 않게 나와요. 특히나 이 단어는 이거 물어보려고 나오는 단어니까. 다음은 상반방정식인데 요 상반방정식도 이름이 옆에 써 있었구나. 이런 이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풀이가 맨날 똑같아요. 아주 기계적이거든요. 풀이가 맨날 똑같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딱 풀어서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그냥 숫자만 바꿔 넣는 거예요. 요거는 아예 옆에 예제 제가 하나 풀어보죠. 이게 왜 안 움직이냐? 가자. 이리 와. 왜 이래? 하기 싫은 모양인데 뭐가 문제일까? 됐어. 이게 어디 있을까? 요런 거겠죠? 네. 보시면 요 위에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순서대로 원래 고민해야 돼요. 보자마자 공식에 넣을 수 있는 거면 공식에 넣는 거고 인수정리 할 수 있는 거면 인수정리. 그러니까 0 되는 숫자가 혹시 생각이 나면 그런 것도 대입해보는 것도 되는데 얘는 뭐 공식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눈치를 채자면 뭐냐면 가운데 있는 개수 6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상반이라는 건 거울에 반사된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거울이 있다고 치면 양옆으로 개수들이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죠? 지금 둘 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푸는 방법인데 성질은 가운데 걸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라는 걸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운데 지금 6x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x제곱을 앞으로 당겨내면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 빼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개수들이 같은 애들끼리 모으는 거야. 그래서 x제곱에 얘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3으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얘하고 얘는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 그리고 요게 더하기 6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x 더하기 x분의 1 요 녀석을 t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만들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이것도 t로 표현해야 되니까 얘는 누가 된다?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 되죠? 그냥 t만 제곱하면 x제곱도 있고 x제곱분의 1도 있는데 중간에 2가 생기니까 그 2를 뺀다고요. 그래서 중괄호 안에 있는 것만 짧게 보면 3t제곱 마이너스 4t 여기 빼기 6이야. 여기 뒤에 더하기 6이 있거든요. 그래서 없어져요. 이러고 끝이 납니다. 3t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t 더하기 6 그래서 마이너스 6 더하기 6이 사라진다고요. 즉, 이 녀석만 보면 t에 3t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중괄호 안에 있는 것만 보면.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원래 x를 돌려주면 누가 돼요? x제곱은 밖에 있었고 얘는 누구였다고? x 더하기 x분의 1. 얘는 누구라고? t에다가 3 곱한 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 다음 x제곱 밖에 빼놨던 거 안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거는 x제곱 더하기 1이고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이제 2차식 두 개가 된 거니까 각각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또 해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제곱으로 땡겨내서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해가지고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먼저 풀고 다시 이걸 x로 돌려주는 거 맨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고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면 이 방정식에 국한해서만큼은 해설지 보고 베끼셔도 돼요. 손에 익기만 하면 되거든요. 숫자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해설 참고하셔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는 직접 해보시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고요.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당부를 하고 가자면 그래서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그럼 실제로 내가 이 3차 방정식을 보고 주어진 문제를 보고 어떤 방법으로 풀 거냐 그걸 구분하는 게 사실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에 넣는 건지 인수정리 쓰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걸 특별한 꼴이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치환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데 그거는 뭐 방법이 없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밖에. 그리고 딱 봐서 뭔지 모르겠다. 아이고 10분에는 다 이거예요. 인수정리. 나머지 애들은 티가 나요. 인수분해 공식 앞에 보면 10개나 있는데 1단원인가에 보면 3단원이구나. 인수분해 공식 10개인가 11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2차이기 때문에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인수분해 공식 가지고 푼다?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보여요. 치환해야 되는 거 공통 부분이 분명히 보일 거고요. 보기차식이나 상반 방정식도 식을 딱 보자마자 티가 나거든. 티 안 나는 게 누구냐면 인수정리라고요. 그래서 누군지 티가 잘 안 난다 싶으면 0이 되는 숫자 뭐가 있을까? 그것을 좀 고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3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 이야기를 할 텐데 말했지만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근이 3개 있어요. ax 세제곱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b. 참고로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고요. 5차 방정식은 근이 5개고요. 100차 방정식은 근이 100개예요. 그 중에 실수인 게 몇 개냐? 그건 좀 얘기가 달라요. 허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2차 방정식도 근이 2개잖아요. 서로 다른 두실근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실근일 수도 있고 둘 다 허근일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3차도 근이 3개 있을 텐데 그 세 근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 하나를 감마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여기다가 알파 넣으면 0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이란 이야기니까 베타 넣어도 0 나온다는 이야기고 감마 넣어도 0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냐면 x-알파가 인수로 들어있다는 이야기고요. x-베타도 인수로 들어있다는 이야기고 x-감마도 인수로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최고차항의 개수는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랑 둘은 완전히 똑같은 식이에요. 항등식인데 우변에 있는 그 전개를 좀 해보면 a는 나중에 곱합시다. 이거 싹 전개를 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이것도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 할 때 나오던 거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잘 안 외우는데 보시면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이런 거거든. 이게 지금 x 내림차순을 정리한 건데 x 세제곱이고 x 제곱이고 x고 여기는 상수항이거든요. 그때마다 x 대신에 알파 베타 감마가 자리를 차지하는 거라서 x 세제곱은 그렇다 치고 x 제곱 앞에는 알파 한 개만 오든가 베타 한 개만 오든가 감마 한 개만 와요. 그래서 한 개씩 더하는 거고요. x 앞에는 두 개씩 와야 돼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리고 상수항에는 알파 베타가 감마가 세 개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좌변하고 우변을 비교해 보면 좌변에 3차항의 개수가 a인 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손 안 대고 말고요. 2차항의 개수가 좌변은 b인데 우변은 누구냐면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1차항의 개수는 여기는 c인데 여기는 요렇게거든요. a가 안으로 쏙 들어갈 거니까 a에다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렇게 생겼고요. 마지막 상수항 좌변은 d인데 우변은 여기 끝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개수들을 비교하면 저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이제 제목이 근과 개수할 관계니까 요 식에서 알파 베타 감마끼리 a, b, c끼리 따로따로 모을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그냥 순서만 정리만 다시 해서 이렇게 쓴다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더한 건 a분의 c고 알파 베타 감마 다 곱한 건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제가 초록색으로 써놓은 게 책에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고요. 얘도 꽤 자주 나옵니다. 이거 왜 자주 나오냐면 이거 앞에서 우리 이것도 뭐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거 할 때 뭐 값 찾는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런 거 주면서 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찾아보세요. 이런 거 할 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외우는 요령은 다시 보자면 이런 건데 맨 위에는 하나씩 더한 거, 요거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그 다음은 세 개씩 곱해서 더한 건데 어차피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세 개 곱하고 끝난 거거든요. 우변에 보시면 순서가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씩 밀려나는 거예요. 개수들이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렇게 생긴 건데 부호가 마이너스 붙었다가 플러스 붙었다가 마이너스 붙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알파 베타 감마가 원래는 마이너스를 달고 있어야 될 녀석들이야. 그걸 얘한테 준 거고요. 이 알파 베타도 당연히 마이너스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두 개가 곱해지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사라진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니까 마이너스는 없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두 개씩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진 거고요. 이건 다시 세 개 곱한 거라서 마이너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부호는 부호대로 따로따로 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차 방정식 근과 개수 관계인데
그 다음 얘기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눈여겨보고 가자면 마지막에 이거요. 요거 잘 살펴보시면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인수정리 이야기할 때 뭐 얘기했냐면 인수정리라는 건 0이 되는 값 찾는 거다 그랬어요. 사실상 찍는 거야. 왠지 1이 근일 것 같은데? 왠지 2가 근일 것 같은데? 실제로 대입해서 0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찍는 건데 그 찍을 때 요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수항의 약수여야 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근을 3개 다 곱하면 결국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d. 옆에 거 볼까요? 근 3개에다가 최고차항 계수 곱하면 상수항이 돼야 돼. 그러니까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상수항의 약수로서 근들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근이었다면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못 찾는 근이 자연 세계에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니네한테 풀라고 하면서 못 푸는 걸 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어느 정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게끔 설계된 문제들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최고차항의 마지막 저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 누군가를 집어넣어서 찾아봐야겠구나 라는 소리가 돼요. 그죠? 그리고 이런 성질들을 또 이용해 보면 아예 근이 3개가 주어졌을 때 3차 방정식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하고 3하고 5하고 이거 3개를 근으로 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 찾아보세요.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하고요. 1 곱하기 3, 3 곱하기 5, 5 곱하기 1 이거 하면 얼마냐? 3이랑 23? 그리고 셋 다 곱한 거 3개 다 곱하면 15거든요. 그래서 요거 3개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23x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근이 주어졌을 때 방정식을 만드는 것도 물론 이거 3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x-1, x-3, x-5는 0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걸 전개하면 누구랑 똑같다고? 이거랑 똑같다고. 그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셔서 개수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한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잘 이해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어져 있는 거라서 쭉 얘기를 하자면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켤레근. 2차 방정식에서의 켤레근이 뭐냐면 졸리구나. 2차 방정식에서의 켤레근이 뭐였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 a와 b와 c가 유리수인데 만약에 근 하나로 나오기를 뭐 m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의 근으로 나왔으면 또 하나는 누구다? 알파가 이렇게 생긴 거였으면 베타는 m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a, b, c가 실수일 때 근 하나가 뭐 p 더하기 qi 이렇게 생긴 거였으면 또 하나의 근은 p 마이너스 qi여야 돼. 이런 게 2차 방정식 켤레근 할 때 나왔던 거거든요. 두 번째 건 대충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개수들이 다 실수이기 때문에 복소수 근이 하나 존재하면 이것의 켤레 복소수도 근이어야 되거든요.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자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르자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전부 다 실수여야 돼요. 2차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얘랑 더하거나 곱해서 실수되는 거 이 녀석의 켤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꼭 따라와야 된다는 거야. 위에 있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A, B, C가 다 유리수면 루트가 없어야 되거든. 그지? 근데 두 근의 합도 유리수고 두 근의 곱도 유리수여야 돼서 이렇게 루트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으려면 마치 켤레 복소수 하듯이 요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녀석이 근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3차라는 것도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인데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을 근이 3개 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차 하나랑 이렇게 2차 하나로 인수분해가 꼭 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이제 나중에 3차 함수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좀 더 정확해지는데 그거는 2학년 때 가서 배우는 거니까 지금은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3차 방정식은 실근이 무조건 하나 있거든요. 세 개 중에 실근이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근이 하나 있다는 건 1차식 하나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2차식이 생길 텐데 만약에 A, B, C, D가 전부 다 유리수라면 요거 유리수근이고요. 얘네들도 다 유리수근을 가지면 좋은데 혹시 만약에 무리수근이 있다고 치면 걔는 여기서 나온 게 아니야.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위에 있는 것처럼 P, Q 이런 애들이 다 유리수여야 하기 때문에 이거 전개하면 A, B, C, D가 돼야 되거든요. 다 유리수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이 손으로 쓸까요? A, B, C, D가 다 유리수인데 무리수근을 가졌어. 뭐 근 하나가 뭐라고 썼냐 아까 M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또 하나의 근은 M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돼요. 이건 2차 방정식에 있는 그 성질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오는 거야. 왜냐하면 3차는 1차랑 2차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A, B, C, D가 모두 실수일 때 근 하나가 M 더하기 NI 이렇게 생긴 복소수였으면 허수였으면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켤레복소수여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성질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건 뭐 2차 방정식이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얘도 꽤나 자주 나오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 있냐면 82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82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요 내용 설명 나와 있죠.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요 이야기 한 거고요. 옆에 보시면 요 켤레근의 성질이라는 게 원래 2차 방정식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서도 모두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라도 말은 그냥 100%란 소리예요. 혹시나 싶어서 마치 100%는 좀 그래서 99%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보고 뒤에 예제 몇 개 보러 가죠. 첫 번째 거부터 볼 텐데 앞에 그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알아서 하시고요. 봅시다. 593번이에요. 3차 방정식의 세 실근 중에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을 곱해보래요. 일단 근을 찾긴 찾아야겠다. 그죠? 근데 저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 인수분해 공식 중에 뭐 저런 거 있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뭘 치환을 해야 돼? 뭐 공통 부분이 안 보이는데? 저는 보이지만 공통 부분이 안 보이는데? 그럼 뭐 그렇다고 뭐 보기차식이나 상반방정식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얘는 뭐 해야 되는 거다? 인수정리라는 걸 이용하는 거다. 인수정리 뭐 하는 거다? 찍는 거다. 0 되는 숫자 찍어 넣는 거다. 뭐 넣어볼래? 1이나 마이너스 1 정도는 암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1 집어넣으면 0 나오니? 어때? 1 집어넣으면 0?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9 내고 18이잖아요. 근데 이거 혼자 엄청 크잖아. 그죠? 1 넣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 1도 당연히 안 됩니다. 넣어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 뭐 넣어볼래? 18의 약수. 그러니까 시도할 수 있는 숫자는 뭐예요? 2 되겠지 뭐. 그죠? 2 같은 걸 넣어보면 2 조립제법은 기억이 나죠? 0, 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0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0으로 떨어졌다는 건 뭐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니까 2가 근이다. x-2가 인수다. 인수분해 어떻게 됐다? x-2에 요 녀석이 몫이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얘는 이제 공식으로 쪼개지는 녀석이죠. x-2에
x 더하기 3, x 빼기 3. 그래서 제일 큰 근 3, 제일 작은 근 마이너스 3. 그죠? 근이 지금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3하고 이렇게 세 개가 된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 큰 근, 작은 근 고루 세우고요. 결국엔 인수정리해서 찾아야 되는 녀석이더라 라는 겁니다. 뭐 이것도 하나 볼까요? 그 다음에 있는 거 597번인데 4차 방정식의 근을 찾으세요지 근이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 근데 이걸 실제로 다 대입해서 0되느냐를 찾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잖아. 산수를 많이 해야 되잖아.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을 찾으라는 이야기야. 어쩌면 좋겠어요? 뭐 해야 될 것처럼 보여? 치환해야 될 것처럼 보이죠. x제곱 더하기 4x가 똑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잖아. 물론 전개해도 되거든요. 전개해서 4차식 만들어서 뭘 해보셔도 되는데 아니 뭐 공통된 거 이렇게 기껏 묶어줬는데 그걸 왜 또 전개하고 있어. 그지? 그래서 이제 x제곱 더하기 4x라는 녀석을 통째로 t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이 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요 2차식을 인수분해하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t 마이너스 5 t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t 자리에 다시 얘를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이렇게 생겨서 요거는 인수분해가 바로 되니까 5, 1에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5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고요. 요거는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근해 공식을 써서 찾으시면 되겠죠. 짝수 근해 공식 써보시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의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3이라는 녀석은 안 되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티가 난다고요. 치환해야 되는 것은 다음 601번 얘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은 0이래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기차식 이렇게 부른다고요. 짝수차만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하는 건 뭐였다?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였다. 그지? 그래서 풀어보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은 0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요. 물론 근해 공식을 억지로 써서 t를 찾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찾은 t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워야 x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귀찮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은 갈아엎고 두 번째 방법으로 뭐 쓸 거다? 완전제곱식 빼기 완전제곱식은 0.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합차로 만들 거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건 x 4제곱 상수항은 더하기 1이에요. 가운데 누가 와야 완전제곱식 되는 거냐면 2x제곱. 뭐 더하기 2x제곱도 되고 빼기 2x제곱도 되고 둘 중에 뭐가 좋을까? 뭐 잘 모르겠으면 둘 다 해볼까요? 이렇게 생겼으면 저 식은 원래대로 하려면 누가 돼야 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야 돼요. 얘를 이렇게 바꿨으면 쟤 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야 돼요. 둘 중에 누가 더 편하겠어요? 밑에 게 편하지. 왜? 이거 완전제곱식인 것까진 좋은데 이 뒤에 오는 것도 완전제곱식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8이어가지고 제곱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숫자가 귀찮아진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녀석이 좀 편할 거니까 얘 말고 밑에 걸로 갑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에서 2x의 완전제곱을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서 이렇게 인수분해 할 거고요. 이제 2차식 두 개가 된 거니까 각각을 근해 공식 가지고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찾은 다음에 양수인 애들만 골라내서 곱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항상 얘부터 시도하는 거고요. 안 되면 합차를 고민하는 겁니다. 605번 요거는요. 보기만 할게요. 풀진 않고. 아까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녀석이어서 보시면 이건 어떻게 생긴 거라고. 공식? 뭐 몰라요. 모르겠어. 치환?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생긴 거 보니까 어때? 가운데 x제곱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개수들이 얘를 기준으로 마사 1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걸 우리 상반방정식 이렇게 불렀다고. 그지? 그래서 x제곱으로 땡겨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였고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숫자만 다르니까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608번이고요. 3차 방정식 근이 하나 나왔어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알파랑 베타를 구해보래요. A도 구해보라고 그랬고. 근이 하나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거든. 3차 방정식이 A가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근 하나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어. 그럼 그걸로 A를 찾을 수 있죠. 왜? 근이라는 건 뭔데?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보면 이 식은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a 더하기 6이 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3a만 우변으로 던지면 마이너스 21이니까 a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a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7이라고 찾았고요. 그럼 a가 마이너스 7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뭐 할 거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6은 0이거든요. 이 3차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더 이상 풀지 않아도 되긴 해요. 그냥 재미는 없지만 재미삼아 풀어보면 이게 조립제법을 써보면 세제곱은 1이고 제곱은 빵이고 1차가 마이너스 7 상수항 6이거든요. 근데 근 하나가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3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준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이 있는 거고 요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1하고 2까지도 근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고 그래서 더하면 3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과정이 필요가 없다고. 왜 필요가 없냐면 애초에 이 3차 방정식 생각해봐요. 근이 3개 있겠죠? 세 근의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세 근의 합이 얼마예요? 빵이에요. b가 없잖아. 여기 없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0이에요. 그지? 근데 세 근 중에 하나가 주어졌죠. 하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마이너스 3이랑 알파랑 베타랑 더했더니 빵이래요.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얼마예요? 3이에요. 세 근의 합이 빵인데 하나가 마이너스 3이야. 나머지 두 개의 합은 3이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물어봤잖아요. 3이라고요. 알파가 얼마인지 베타가 얼마인지 구하지 않아도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만 물어본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바로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은 612번인데 중요한 문제예요. 잠 깨야 되는 문제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문제. 3차 방정식이야. 중근 가졌으면 좋겠대요. 2차 방정식은 실근의 개수, 뭐 서로 다른 두 개냐, 중근이냐, 아니면 허근이냐 이거를 판별식이라는 거 한 방에 딱 치울 수 있거든요.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근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3차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우리가 풀어야 하는 3차식은 항상 1차와 2차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찾은 요 1차에서 실근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얘는 실근이에요.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럼 요 2차식에서 이제 경우에 따라선 서로 다른 두 실근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서로 같은 두 실근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실근 하나 나오고 요 녀석에 따라서 3차 전체 실근의 개수가 결정이 나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뭘 원했다고?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어쩌란 이야기예요? 3차를 1차와 2차로 인수분해한 다음에 요 2차식이 중근을 갖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또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3차 전체 입장에서는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인데 그래서 1차랑 2차로 인수분해하면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거든요. 중근이라는 건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 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런 경우 중에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3차 입장에서는 중근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을 써드리면 이런 건데 3차가 중근을 갖는 경우다라는 건 첫 번째는 1차와 2차 중에 이 2차식이 실제로 중근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도 3차가 중근을 갖는 경우지만 두 번째로 누구도 있냐면 1차와 2차가 공통근을 갖는 경우 이 경우도 3차 입장에서는 중근을 갖는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거 엄청 자주 빼먹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생각하셔야 되고 요 녀석이 항상 함정이에요. 이거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다. 3차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1차랑 2차를 일단 인수분해 한 다음에 요 2차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중에 얘랑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죠? 얘 하나 찾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야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고. 이 중에 얘랑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니들한테 물어보는 건 함정을 파놓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겹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 경우를 손으로 골라서 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꼭 있을 거다예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3차 방정식이 중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A가 섞여 있어요. A가 여기 지금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왠지 인수분해하기 약간 좀 뻑적지근해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오히려 저런 A라고 써있는 애들 있죠. 저런 애들이 여러분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됩니다. 힌트가 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인수정리로 풀어야 돼요.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거 보셔야 되는데 다른 건 보지 말고 A를 먼저 보자는 이야기예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A가 사라질까? 나머지는 보지 말고 A만 먼저 보자는 거야. 그럼 X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0 아니면 1일 거지. 근데 0을 대입해보면 얘가 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0은 근으로 갖지 못할 거고요. A가 없어지게끔 하려면 X에다 1을 대입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조립제법 쓸 거니까 개수들만 써보면 1이랑 마이너스 A 더하기 3, A 마이너스 4 이렇게 있고요. 1을 대입해보면 1, 1, 마이너스 A 더하기 4, 마이너스 A 더하기 4, 4, 4, 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A라는 녀석이 섞여 있으면 숫자 찾기가 더 쉬워져요. A가 없어지도록 한 숫자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수분해한 결과는 누구냐면 1을 하나 근으로 가지고 있고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4x 더하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차와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근 갖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 올 거라고요? 이 2차식의 판별식. 얘가 중근 가지면 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은 뭐다? 마이너스 a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 얘가 0이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빼기 16는 0이어서 a가 0하고 8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고요. 두 번째로 뭐 본다고요? 1차와 2차가 공통근을 갖는다. 근데 1차의 근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1.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면 되죠. 공통근을 1로 갖는 거니까 x에다 1을 대입해보면 1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4 더하기 4 얘가 0이면 돼요. 그래서 a가 9인 경우도 있더라 해요. 그래서 답은 0과 8과 9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9 빼먹기 십상이거든요. 자주 빼먹기도 하고요. 요 녀석이 항상 파여져 있는 함정이에요. 낚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네, 잠깐만. 한 3개 정도, 3, 4개만 더 하면 되겠네요. 옆으로 가서 유형 7번. 요거는 여기서 요 유형은 우리 앞에서 저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거 할 때 많이 했던 거거든요. 이런 모양새를 본 기억이 있어야 돼. 공부를 한 사람이면 3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아닌데 물론 저 알파, 베타, 감마를 호기롭게 구하셔도 됩니다. 뭐 구하면 뭐 구해지겠지. 1 이런 거 넣어보면 답이 나오니까 구하자면 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얘는 그렇게 하라고 나온 문제가 당연히 아니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보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3차 방정식이야. 세근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래요. 이거 셋이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래서 5고요. 2개씩 곱해서 더하면 a분의 c니까 얘는 9예요. 이건 마이너스 안 붙는다고요. 2개씩 곱한 거니까. 그리고 3개를 다 곱한 녀석은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요 3개를 가지고 이제 얘 찾으라는 거야. 앞에 우리 1단원, 2단원에선 이거 3개를 직접 주고 그 다음에 요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여기서는 근각에서의 관계로 이거 3개를 니들이 찾아가지고 하세요. 그것만 달라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주어졌고 이 3개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하자면 그냥 바로 통분하기 전에 분자에 있는 요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건 누구랑 같은 거냐면 5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파분의 5 마이너스 알파란 이야기고요. 여기 감마 더하기 알파도 5 마이너스 베타랑 같은 거여서 베타분의 5 마이너스 베타예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 알파분의 5 빼기 1이야. 베타분의 5 빼기 1이고 감마분의 5 빼기 1이에요. 그래서 5로 묶으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빼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죠? 여기 빼기 1, 여기 빼기 1, 여기 빼기 1 모아서 얘가 될 거거든요. 그럼 요 안에 있는 것만 이제 통분하면 되네. 분모는 알파, 베타, 감마. 분자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빼기 3. 그래서 얘하고 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셔가지고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 1단원 할 때, 대단원 1단원 할 때 충분히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에요. 다음은 이것도 우리 앞에서 했던 거라서 이거 제가 산수 다 안 하고요. 말로만 하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역시나 뭐가 주어진 거냐면 세근의 합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3개 다 곱한 거 이런 애들이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이거 3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찾으셔야 돼요. ABC를 구하세요니까 이거 3개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 즉 다시 말해서 알파분의 1 더하기 이거하고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 이거하고 3개 다 곱한 거 이것들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A랑 B랑 마이너스 C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랑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그거랑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얘네들의 값을 좀 찾아보시면 그러면 이제 A, B, C의 값이 구해질 거다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624번인데요. 이 녀석의 경우엔 3차 방정식이 근이 하나 나왔어요. 1 더하기 루트 2라고. 그러면서 이제 A랑 B를 찾으세요인데 하필이면 저 A, B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리수라고 되어 있어요. 개수들이 다 유리수란 이야기야. 얘는 1이고요. 요거 A고 요거 B고 요거 빼기 3인데 A, B가 유리수라며. 근데 근으로 누가 나왔다고요? 무리수 근이 하나 나왔다고요. 그죠? 그럼 근으로 무리수 하나가 나왔다는 건 또 하나가 나온 거지. 그 또 하나가 누구다? 1 빼기 루트 2다. 다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근 하나가 얘라면 나머지 또 하나의 근은 필연적으로 얘일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 녀석을 알파다 이렇게 할 건데 이 알파를 찾을 힌트가 있어요. 저기에. 그게 누구냐면 세근의 곱이 3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 A는 세 개 다 더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B는 누구야?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예요. 알파를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이거 누구야? 세근의 곱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셋이 곱하면 얼마예요? 3이죠, 3. 그래서 얘하고 얘까지 곱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3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인데? 이건 합차니까 1에서 2를 빼는 거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럼 근이 3개가 갑자기 다 나온 거야. 하나는 1 더하기 루트 2. 이거 하나밖에 안 줬는데 자동으로 얘는 따라오는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 빨리 찾으면 얘라는 거예요. 그럼 이 3개를 가지고 다시 합과 2개씩의 곱으로 A와 B를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활용인데 이거는 제가 안 하고요. 여러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건데 결국 활용 문제는 방정식을 니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식을 찾은 다음에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푸는 게 되게 어렵지도 않을 거고 결국 활용 문제는 식을 찾는 게 어려운 거지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활용 문제들은 한 번씩 고민하시고 나서 잘 안 되는 것만 제가 따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할 고차 방정식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뒤에 연립 방정식이랑 몇 가지 좀 특별한 부정 방정식 이런 애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